여러분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 들어온 모든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약을 먹고 65세에 은퇴해서 80대까지 산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1950년대 이후 태어난 미국인들에게 숨겨진 사망 절벽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후기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 왜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1조 달러의 환상. 미국 의료에 잠시 공정하게 대해봅시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 보스턴의 매스 제너럴 병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놀라울 정도이고 의사들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병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장마비를 막 겪은 72세 남성이라면 미국 병원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심장 종재 시술 기술은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말기암 생존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 앞에 다가왔을 때 미국 의료는 죽음을 막아내는데 탁월한 체계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 앞에 다가왔을 때. 왜냐하면 미국 의료 시스템은 실제로 건강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병 관리 시스템입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거의 투자가 없고 오직 이미 아프고 난 뒤에 치료하는 데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는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실제로 치명적입니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미국은 1인당 연간 약 14,800달러를 의료에 지출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그 다음으로 많은 스위스보다 약 5,010달러 더 많으며 미국 GDP의 18%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은 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기대 수명은 79세로 비슷한 부유한 국가들의 평균보다 무려 3.7년이나 낮습니다. 일본, 스위스, 스페인 모두 84세에 도달합니다. 미국은 이들 모두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상당 부분이 서류 작업에 사라집니다. 미국은 1인당 연간 약 925달러를 의료 행정에 지출하는 반면 비슷한 국가들은 245달러만 지출합니다. 즉 매년 1인당 680시쯤 달러가 청구부서, 보험 서류 작업, 끝없는 사전 승인 전화 통화에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제공된 진료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대한 관료적 기계입니다. 진료를 개선하거나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 보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미국 전체 지출의 4분의 1 이상, 즉 단 1년 동안 약 7,300억 달러가 예방 가능한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군사 지출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매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시스템이 예방을 거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이 돈을 버는 행위별 수가제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파야만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미국은 수익성이 낮은 미국입니다. 이건 그냥 계산의 문제입니다. 2장 설계된 실현. 이 시스템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미국인들의 몸을 둘러싸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정크푸드, 부족한 통근 인프라, 경제적 악순환, 절망감, 그리고 미국인들이 매일 겪는 시련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수명을 몇 년씩 조용히 깎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최신 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의 약 55%를 초가공 식품에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그 비율은 거의 70%에 달합니다. 초가공 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음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실험실에서 맛, 유통기한,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용 조제식품으로 영양가치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착색제, 유화제, 인공향료, 방부제, 그리고 감미료가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미국 식료품점 진열되어 있는 식품의 73%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미국은 이를 소비하는 데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약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리뷰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전반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0% 증가하고 불안증 위험은 48% 증가하며 비만 위험은 55% 증가합니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은 40% 증가합니다. 우울증 위험은 20%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6% 증가하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21% 높아집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장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대장암 위험이 29% 더 높았습니다. 이건 나쁜 결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나쁜 결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를 미국 비만 위기와 연결하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비만입니다. 30대 밀레니얼 세대에서 그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일찍 대사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40, 50대 조부모 세대가 60대 경험한 건강 문제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이전엔 50세 미만에 드물던 질병이 이제는 수십 년 더 일찍 나타납니다. 대장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췌장암, 담낭암 등 6가지 비만 관련 암이 젊은 세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몇 암은 밀레니얼 세대가 같은 나이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한 통제 연구에서는 가공식과 비가공식을 칼로리, 영양소, 그리고 각종 영양 성분까지 모두 동일하게 맞춰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초가공식 식단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약 500칼로리를 더 섭취했고 단 2주 만에 약 2파운드 더 체중이 늘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그만 먹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덜 눈에 띄지만 똑같이 해로운 인프라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막다른 골목, 스트릿몰, 그리고 작은 마을만한 크기의 주차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운전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범했던 일상의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40걸음 걷고 출근길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가 운전해 집에 와서도 앉아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유산소적인 활동이 트렁크에서 장을 옮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움직임이 미국인 일상에서 사라지게 설계됐지만 아무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등 유럽 도시는 자전거가 출퇴근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는 라이프스타일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까지 주저없이 걸어갑니다. 주변 환경이 사실상 다 해줍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운동이 별도로 여겨져 따로 시간 내어 차로 이동해야 하며 두 번째 직업처럼 취급됩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2가지 일을 하며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부모라면 정말 버겁겠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연구자들이 절망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점점 더 많은 X세대와 올드 밀레니얼 세대가 의학적 진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진단에 가까운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자해, 알코올 관련 간부전, 음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이것이 우리가 절망의 죽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들은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충분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가 겪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은 1999년에서 2017년 사이에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펜타닐은 이 위기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매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의 수는 베트남 전쟁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보다도 총기 폭력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은 현대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연구자들이 가장 심각한 세대별 사망률 경향을 보인다고 지목한 바로 그 세대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격차에 사라진 사람들을 실종된 미국인들이라 부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이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같은 사망률을 보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약 70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에는 그 숫자가 11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1980년 이후로 누적 초과 사망자 수는 약 1470만 명에 달합니다. 그것은 펜실베이니아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3장, 돈이 가르는 수명 장벽. 여러분은 지금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겪는 문제이고 이건 모두가 똑같이 겪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생각 말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펜타닐은 소득과 상관없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식품 환경은 모든 아이들에게 해롭고 의료 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외면합니다. 그 생각은 사실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14억 건의 세금 및 사회보장 기록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들은
가장 가난한 남성들보다 15년 더 오래 삽니다. 미국의 부유한 여성은 가난한 여성보다 10년 더 오래 삽니다. 미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평생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그래도 경고 문구를 붙였죠.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죠.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생물학적 무기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즉 월급 한 번,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자동차 소리 한 번만으로도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은 신체에서 실제 질병과 동일한 생리적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만성염증과 면역 억제를 유발합니다. 즉 가난은 생물학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세포 수준에서 신체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그 스트레스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배경 소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급차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보스턴에서 45세 여성 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끼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우려 달려왔을 때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말라며 애원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는 극단적이라 화제가 됐지만 그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전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유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3%가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한 의료 응급 상황에서 비용 때문에 일부러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두분포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브라이언 존슨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그는 기술 기업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제 회사를 페이팔에 8억 달러에 매각한 뒤 문화적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블루프린트 항노화 프로그램에 연 200만 달러 이상을 씁니다. 언론은 그가 18세 청년은 장기를 가졌다고 보도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존슨은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100개가 넘는 보충제를 삼키고 오전 11시에 끝나는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2000칼로리 비건 식단을 섭취합니다. 그는 프로 운동선수도 불편해할 정도로 정밀하게 운동하며 약 30명으로 구성된 의사팀이 그의 전신에 걸친 수십 가지 바이오마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유전자 치료도 시도했고 혈장 주입도 해봤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200만 달러 여유 자금과 30명의 전속 의사가 있다면 당신도 18세 청년은 장기를 가지려고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40달러의 본인 부담금과 4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겨우 11분 동안 진료해줄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 부자들이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최상위 부유층은 유럽 부유층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가장 가난한 유럽인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으로 최상위 계층이 되어도 기본적으로 중산층 프랑스인이 누리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닥쳤을 때만 개입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대가로 거액을 청구하는 대응형 사업으로서의 미국 의료 시스템은 애초에 건강을 지키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식품 환경은 여러분의 건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짓누르는 경제적 압박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생리적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바뀌기 전까지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1965년 이후에 태어나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교회에 살며 경제가 허락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정책 논쟁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시간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가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고 다음은 여러분입니다. 를 확인해보세요. 더 위로가 되진 않지만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